카트 소리가 잘 안 들렸지만 시간상 그쵸? 예. 지금 정도면 카트 소리가 나왔다라고 보고 가겠습니다. 1018 2시 11분 미스터 마켓 시장을 이기는 전략. 오늘 방송은 지금 시점에서 기술적 매매법이나 아니면은 7가지 패턴 매매, 내가 지난 8월 달에 했던 내용을 반드시 방송에서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죠. 하는 것도 좋은데 그쵸? 예, 이것은 준비하는 입장.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준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세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할 얘기가 없다라는 얘기 했었죠. 지금 당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을 걸로 판단하고 방송을 할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이윤지 앵커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그게 바로 내가 실전 기법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얘기를 하면 주식은 시장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이슈, 여러 가지 변동성 요인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 뭐 엔비디아발 이수페타시스 급락이지만 오히려 다른 반도체는 또 세게 올라가거나 뭐 히토류 관련주든 중국 수혜주들은 세게 올라가고 뭐 등등등등. 그게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주식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내용 중에 우선 시세판을부터 갖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장 시세판이거든요. 좀 전에 방송 직전에 지금 떠놓은 시세판인데 이쪽 거래소 쪽의 주식들은 전체적으로 뻘겋거나 급락하는 주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상한가 친 주식과 빨간색이 좀 많이 섞여 있고 퍼런 것 중에 그 대표적인 건 아까 뭐 이야기가 됐듯이 요거 이수페타 정도 10%런 거 8%짜리 그 다음에 하나기술 6%짜리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그냥 약보합, 강보합선. 그죠? 그리고 오늘 제약주가 좀 전체적으로 펄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만약에 4분기가 무섭거나 위험하거나 막 그럴 거였으면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나오는 변동성 해갖고 내가 또 얘기하는 시세판이거든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여기 지금 시청자 중에 저것을 이종복이가 방송을 할 때 꾸준히 시청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최근 몇 개월 사이 정도의 이토마토 테레비를 보는 사람들은 저걸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그것도 어차피 내가 얘기하는 주식도 인생도 타이밍. 자, 패스할게요. 이렇게 장이 무섭거나 급락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시세판이 거의 그냥 뭐 그저 푸른 바다로 물들거나 그냥 이렇게 내리 꽂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면 아래와 같은 시세판이 나올 때는 2박 3일 정도 관망하는 것 해갖고 얘기 다 나오죠. 그렇죠? 시세판이 이렇게 돼 있어야 주식들이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움직여야 현금 확보하고 관망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이렇게 빠져도 현금 확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만 어쨌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장은 보다시피 시세판이 이래요. 파란 쪽이 있어도 그 파란 쪽을 보면 누차 강조하지만 자 이건 원래 예정에 없었던 거지만 말을 받아서 간 겁니다. 이수페타를 보면 5,000원짜리가 4만 원까지 올라갔고 지금 1, 2, 3, 1, 2, 3, 1, 2, 3, 4, 5, 8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 얘기 듣고 사면 안 돼요. 거래가 거의 뭐 완전히 그냥 100분의 1 토막 났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이 세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 그런 습관을 고치라고 실전 기법을 강의하는 거고 방송에 나와서 지금 특히 월요일과 수요일 날은 그 기법을 시장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보세요. 거의 10배 가까이가 올라간 주식이 밀리는 거고 여기 딥노이드 그다음에 뷰노 그다음에 루닛 같은 주식을 보시면 특히 뷰노가 눈에 확 들어오겠네요. 5,000원짜리가 6만 원까지 올라가고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자, 그리고 반대로 이 주식은 뭐 소형주거나 가벼워도
오늘 반도체나 IT 섹터에 보면 아바코라는 주식은 오늘도 강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주식도 7월 달까지는 쭉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간 상승폭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김없이 여지없이 A, B, C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A, B, C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로 빠지고 전저점으로 오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죠. 그래 시장별 유행 패턴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왔을 때 충분히 목표치만큼 밀린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해서 다음 저항권까지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도하면서 수익을 내는 쪽,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4분기 기회의 장하고도 연결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이오 테크닉, 이 주식을 갖고 얘기합니다. 이 주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갈 때 단기간에 241선 언저리든 121선 언저리든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니까 다시 61선으로 이렇게 올라간 이 과정이 있었죠. 이 주식도 보면 여기서 한 번 더 빠지고 올라가는 건데 저걸 예측하고 확정형으로 얘기했던 게 바로 이오 테크닉스였고요. 이 주식은 파동이 그런 파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아까 걔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가격이 대략 7만원 언저리, 6만원에 산 사람은 거의 슈퍼컴퓨터니까 이건 빼는 거예요. 거의 샀다면 7만원에서 8만원대 언저리 정도에서 출발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18만원까지 간 게 3배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갔다는 얘기죠. 아까 이수든 뷰노든 지금 장에서 급락하는 종목들은 거의 10배가 올라갔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주들이 다 저런 케이스라는 거죠. 에코프로도 10배 가까이가 올라갔고 그런 식으로 거의 10배 가까이가 올라간 주식들이기 때문에 걔들이 지금 조정을 받는 거고 빨리 바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간다라고 했어요. 자, 패스하고 고점에서 순간적으로 61선을 깨고 쭉 밀리니까 매수 타점을 잡아서 15만원에서 16만원까지 가나 안 가나 VOD에 남겨놓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 종목 중에 삼성전기는 13만원까지 밀리고 13만원대까지 밀리고 지금 14만 4천원까지 올라가죠. 이 주식도 아까 그들하고 개념이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고점에서 한 번 밀리고 올라가고 한 번 밀리고 올라가고 한 번 밀리면서 1, 2, 3, 4, 5식으로 빠졌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전저점을 어쨌든 이 저점은 깼으나 이 저점을 살려놨다라는 거. 움직임 좋죠 여러분.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LG전자도 보세요. LG전자도 아까 걔들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올라가고 얘는 A, B, C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된고 자리 이거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전기법 108 제4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라. 양봉은 매수세, 음봉은 매도세.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다. 올라가도 반드시 되밀린다. 뭐 그런 얘기하고 같이 곁들여서 들으셔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정상적으로 빠지고 지지권으로 온 상태로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흐름이 양호하죠 여러분. 비단 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이 고점을 세게 넘어갈 것 같지 않는 쪽으로 얘기를 했으나 어쨌든 하이닉스도 움직임이 양호하죠. 완전히 그쪽 주식들하고 이쪽 주식들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핵심 섹터의 주도주가 그 다음에 자동차도 좀 얘기해야 돼요. 현대차도 지금 보면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1, 2, 3 이건 1, 2, 3로 올라간 겁니다. 이게 쌍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가 목표치를 준 상태에서 쌍봉으로 밀려 내려가니까 1, 2, 3로 빠지는 게 당연한 거고 된고가 지지니까 지지에서 매수한다. 지지에서 매수인데 어떨 때 매수다? 양봉에서 매수다. 그러니까 올라갈 만치 올라가고 빠질 만치 빠진 상태에서 바닥을 기거나 그죠?
저점을 다지니까 다시 한번 60일선을 넘으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주식은 실전 기법으로 얘기를 하면 시장별 유행 패턴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시장별 유행 패턴을 찾는 목적은 그 시장의 특징과 나한테 돈을 주는 주식이 어느 쪽에 주식이 많은지 섹터를 찾고 패턴을 찾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변동성이 생겨도 분명히 보다시피 빠지는 주식은 빠지지만 올라가는 주식은 올라가고, 빠지는 주식을 보면 왜 빠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빠지고 있는 주식의 공통점은 2023년도에 기본 5배에서 10배씩 올라갔던 주식이 지금 조정장에서 약세가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 결론이 뭐냐? 많이 올라간 주식은 빠져야 되는 거고, 그 돌로 인해서 시장이 정신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먼저 많이 빠지고 바닥이 완성된 주식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거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주식, 대표적으로 반도체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쪽은 엔비디아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죠.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이쪽 주식이 주성이가 신고가를 가느냐 다시 밀리느냐에 따라 완전히 체감이 달라지는 상황이 나오고 그러는 게 주식입니다. 잘 참고하시고, 지금 시장의 핵심 요점은 먼저 빠진 주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다시 이쪽 대본으로 갈게요. 오늘은 썸네일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토마토 많이 고민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7가지 패턴 매매, 전문가가 방송하면서 썸네일까지 얘기하는 사람 아마 우리나라에 없을걸요? 7가지 패턴 매매와 이 기술적 매매 법 자체가 아까 내가 얘기한 준비하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보다 보면 먼저 빠진 주식은 이유가 있었고, 먼저 빠지니까 올라가듯이 먼저 10배씩 올라가고 5배씩 올라간 주식들은 뭔가 좋아서 올라갔겠죠. 그 좋아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생기거나 해결될 게 해결되면 그쪽은 나중에 더 세게 올라가요. 근데 그걸 이종복이가 너무 빨리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디서 사야 된다고 여러분? 매수를 하려면 지지에서, 아니면 목표치만큼 하락한 상태에서, 목표치만큼 하락하거나 지지에서 사거나 지지에서 양봉이 날 때 사야 되는데, 여기가 지지고 여기서는 양봉이 나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변동성 생기면서 매도세인 음봉이 출현되면서 인공지능도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종목들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시장에서 수익을 원하거나 지금 당장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에서 잘 가는 주식의 특징을 파악해서 그 특징과 유사한 패턴의 종목을 공략하면 실전 매매 최고수가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장별 유행 패턴을 찾아라. 그래서 여기 보면 주도주는 주추세로, 순환매는 목표치로라고 여러분들한테 방송했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한테 방송했던 겁니다. 5월달 방송이에요, 이게. 여기가 지금 5월 15일 미스터 마켓이니까 5월 15일 전 어딘가에서 방송을 했겠죠, 여러분. 정확한 날짜 5월 8일 날 했던 실전기법 108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도 보면 이제 슬쩍 다시 저쪽으로 갈게요. 지난주에, 이게 지난주 방송입니다. 16일 월요일 방송이지 않습니까? 죽어라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고 올라갈 때는 저점을 안 깨면서 올라갔죠. 그 다음에 밀릴 때는 고점을 못 넘어갔고 저점을 깨지니까 밀렸죠 하면서 얘기하는 이때 지수는 선물로 얘기하면 324에서 방송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324가 내가 전날 방송할 때 실시간 지수입니다. 근데 지금은 선물이 330으로 다시 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렇게 지금 손 놓고 있거나
종목들이 매가리가 없는 장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핵심 주도주 매도가 아니고 저점 매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 지수에서 지금과 같은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쪽이 급락한다고? 주식은 기준과 원칙이 일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로 갈게요. 제가 이쪽으로 확정형으로 이야기한 것들 위주로 먼저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게 이오 테크닉스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그 다음에 이게 엔캠이라는 주식이고 이게 그날 16일 날 에코프로나 포스코 쪽하고 추세 패턴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 주식은 오히려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이겁니다. 확인했죠, 여러분? 오늘 엔캠이 그거를 지우지 않았어야 되는데 다시 그냥 이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은 뭐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기준과 원칙이 일정한 사람이 일단 무조건 갑입니다. 자, 엔캠 보세요. 아까 장중에 61선까지 11% 급등했었어요, 여러분. 11%. 그러면 이 주식도 지금 보면 이건 그때 기술적 분석을 했으니까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전저점 21선이 깔리니까 61선 공간만큼 순간적으로 급등. 그러나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나 2차 전지 전체의 대형주들은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들이 이렇게 순간적인 급등을 하면 지수가 폭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중기 하락장에 조종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저렇게 폭등할 수 없다라는 것도 시장에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으로 가고 있는 주식이 또다시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 이게 하락 추세대의 저항 딱 거기서 부딪혔죠. 그래서 여기서 멀을 때 매수해서 여기서 팔면 이게 수익이 크지만 이걸 이쪽에서 사지 않고 따라 들어가면 물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오늘 장중에 움직임이 좋았을 때는 분명히 양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양봉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도 깨진 저점이고 61선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여기는 저항이죠. 주식을 지지해서 매수하고 저항해서 매도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만약에 따라간 사람은 저항해서 남들 매도하려고 할 때 여기서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런 주식은 이건 추천이 아닙니다. 실전 기법을 시장과 연결해서 지금 당장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좋은 주식을 너무 빨리 사서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주식들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주식이 뭔가가 남들보다 좋은 게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도 순간적으로 급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눌릴 때 매수를 하거나 눌릴 때 양봉에서 매수를 하고 거래가 실리면서 이거 넘어가면 다시 추세가 이렇게 복귀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보세요, 여러분. 지난 9월달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는 확정형의 얘기가 없었지만 그 연휴가 끝난 다음에 이종복이가 알게 모르게 이토마토 시청자들한테 확정형으로 얘기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덕산테코입니다. 바야흐로 10월 6일 날 주식시장 나락으로 갔을 때, 그죠? 예, 10월 6일 날 주식시장 나락으로 갔을 때 미스터 진단에서 이 주식은 못 가도 기술적으로 매수가까지 올라가거나 얘는 오히려 내가 보는 주식 중에 바닥을 안정적으로 다진 거라고 하면서 17,500원에 팔아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덕산테코라는 주식의 10월 6일 날 종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저 주식이 지금 얼마까지 날아갔냐? 25,500원까지 날아갔습니다. 이게 원래 기존 메인 PD였으면 깜짝 놀라서 추임새가 확 들어왔거든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 주식도 볼게요, 여러분. 4월 10일 날 25,700원에서 쭉 빠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쭉 빠졌어요.
엔캠이라는 주식은 요쯤 어딘가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지금 음봉으로 맞고 있죠. 근데 이 주식은 거기서 한 번이 더 빠져버렸습니다. 이걸 못 사면 주식할 자격이 없죠. 대박이지 않습니까? 10월 6일 날 종가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덕산이를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 덕산테코도 이종복 방송을 꾸준히 봤던 사람들은 양수 겸장으로 전고체와 OLED 양수 겸장으로 가끔 얘기했던 건 알 거고, 지난 4월 달에 주식시장 날라댕길 때 초성으로 추천했던 주식입니다. 이게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위치에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못한다는 얘기 하는 거고, 이 주식도 이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패턴을. 그리고 그날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 기억나시죠? 코리아 서키트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은 16,000원 쪽에서 매수를 했고,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도 내가 저때 저 당시에 PCB도 긍정적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13,900원인데 라고 하면서 나는 얘를 손실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중이 10%지 않습니까? 추가 매수해서 먹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비중, 일반인들이 처음에 주식을 살 때는 10에서 15% 정도 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밀리는 다음날 바로 사는 게 아니고, 목표치만치 빠졌을 때 거기서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고, 2차 전지를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차 전지를. 근데 2차 전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표성 주식이고 지수와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에 비해서는 늦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늦어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늦어도 결국은 올라간다는 뜻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도 늦어도 올라간다고 했더니 빠지고 있는데 이제 질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한 번만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런 종목처럼. 그러나 어쨌든 간에 추가 매수해서 먹고 나오거나 돈이 없어서 물려 있었어도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서 먹고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밑에 있는 말, 가보면 압니다. 보이십니까? 모두가 여기 보면 다 VOD에 남기겠습니다. 가보면 압니다. 추가 매수,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주식들이고, 이들의 공통점은 엔캠, 덕산이,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킷도 모두가 1, 2, 3로 올라가거나 1, 2, 3, 4, 5로 올라갔다가 1, 2, 3로 빠지거나 1, 2, 3가 더 빠져서 직전 저점 원저리까지 밀려 내려온 상태에서 21선을 밑으로 깔고 있는 위치였다라는 공통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좋은 얘기 했으니까 내가 또 얘기하면, 이것을 컴퓨터를 조금 만질 줄 알거나, 그죠? 프로그램 HTS를 조금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자가 이 방송을 듣고 이것을 검색기로 만들면 그게 여러분들 야매로 따로 돈 받고 파는 검색기가 되는 겁니다. 죽 써서 땡땡땡 준 거죠, 여러분. 그럼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 안 하겠습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종목을 골라도 다시 가려야 돼요, 여러분. 주식을 FM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파동이 1, 2, 3로 온 주식은 위로 올라가면 매도를 하는 매도 그 신호가 뜨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점을 깨고 밀릴 때는 올라가도 반드시 되밀리니까, 저점을 깨고 올라가는 주식은 저항권에서 매도 그 신호가 떠갖고 그걸 해외 선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국내 파생으로 연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에서 시장별로 유행 패턴을 찾아라의 실전 기법이 적용이 안 되는 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고
종목이 우수수수수수 이렇게 쏟아지는 시장에서는 시장별 유행 패턴이고 뭐고 이런 게 안 맞는 거예요. 기법이 틀린 게 아니고 종목들이 우수수수수수 쏟아지니 시장이 급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우수수수수 쏟아졌을 때가 이 종목이가 여러분들한테 관망을 하라고 하지 지금처럼 손만 대면 톡 하고 터져서 퐁퐁 날라댕기는데 그쵸 여러분?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단타 조장이 아니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시장별 유행 패턴과 시장 상황별로 봤을 때 분명히 나한테 돈 줄 수 있는 주식들은 되게 많이 생긴 게 맞다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뭐 기립박수 이 정도면 원래 아르테에서 했었으면 벌써 기립박수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해 드리고 우리는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시장의 유행 패턴이 뭐죠 여러분? 지금 시장의 유행 패턴은 충분히 하락한 1, 2, 3로 하락하거나 1, 2, 3, 4, 5로 하락한 그 주식이 21선을 깔은 21선을 깔은 그 주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썸네일을 빼드릴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포스코 퓨처는 21선을 깔았습니까? 안 깔았습니까? 이토마토 PD. 얘는 21선을 깔았어요. 21선이 위에 있어요. 21선이 위에 있죠. 그죠? 근데 이 주식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작게 이렇게. 근데 이게 여기서 한 번, 두 번 이걸 세 번으로 우기고 이걸 네 번으로 우기고 다섯 번으로 우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절호의 저점 매수 기회인데 지지에서 뭐 살 때, 뭐 나올 때 매수라고 해요, 여러분? 지지에서 양봉이 날 때, 혹은 21선을 밑에 깔고 양봉이 날 때. 그러니까 사자마자 먹고 싶으면 썸네일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 사자마자 먹으려면 이것을 주목하라.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 이렇게 하면 사자마자 먹는다. 이런 식으로 썸네일 쓰면 딱 떨어지는 거죠. 시장별 유행 패턴하고도 맞고 여러분 자 보세요. 이쪽은 충분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21선이 아직은 살짝 떠 있죠. 그래서 약한 거예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들로 같이 얘기하면 어느 69만 원짜리가 30만 원대고 여기가 전주 아닙니까? 원래 이 주식이 잘 움직이려면 이건 가정법이에요. 이 된고 자리 있지 않습니까? 40만 원에서 38만 원짜리를 안 깼어야 이게 하락 직각삼각형 패턴이 돼가지고 여기서 거래가 늘면서 이쪽으로 급등을 했었을 겁니다. 나는 그걸 예상하고 3분할 매수를 하라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해외장 급락하고 연휴 불확실성으로 급락하면서 이걸 깨니까 이걸 깨게 되면 그 다음 지지는 3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 다음 지지가 여기가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전저점이고 여기가 전저점이기 때문에 이 근처까지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240일수까지 왔으니까 꾸역꾸역 하면서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 에코프로 BM을 얘기할게요. 에코프로 BM도 포스코 퓨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에코프로 BM은 기술적으로 포스코 퓨처는 21선이 위에 저항의 역할인데 에코프로 BM은 21선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1선하고 61선하고도 붕 떠 있고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인다는 얘기도 했었죠. 근데 이 주식은 전저점을 깬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저점을 깬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직전 저점은 깼으나 된고하고 전저점 3 바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긴 철옹성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만약에 물린 사람들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 여기서 물렸든 이렇게 물렸을 때는 이렇게 밀려서 흘러내려갈 때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렇게 빠지고 요렇게 횡보했으니까 요렇게 빠질 수 있어 해가지고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빠졌을 때 과감하게 베팅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흘러내릴 때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 핵심 주도주 쪽은 시장별 유행 패턴과 현재 시장의 상황에서 봤을 때 고점에서 밀린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밀린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쪽은 지수와의 연관성이 있고 기술적으로 아직은 21선을 안 깔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런 주식들이 21선도 깔고 거래량이 약간 늘어나 있으면 검색기에 검색이 돼서 투자자들한테 집중적으로 노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가 유발되지 않습니까?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 개인들 3자 간에 선물을 사고팔고 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이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가서 올라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마켓 10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쪽은 공매도가 많은 상태에서 고점에서 신용사고 비중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를 안 올려주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까지도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은 딱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냥 얼추 시간 지나면 올라간다는 얘기네.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대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기법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성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그냥 화면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게 LNF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LNF에 들어가서 지금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이 주식은 한 번 더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죠, 여러분? 예. 이거 한 번 더 빠졌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21선을 밑으로 이렇게 21선을 밑으로 깔고 거래만 조금만 늘어나도 얘가 이쪽으로 급락하겠습니까? 이쪽으로 반등이 나오겠습니까? 주식을 모르는 그냥 초보 입장으로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이건 오를 수 있어 보이죠? 딱 봐도. 이런 상식이 통하면 나중에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쪽에서 밀릴 때를 볼게요, 여러분. 이쪽에서 밀릴 때는 고점에서 충분히 빠졌어도 아까 얘기한 게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평선들이 이제 막 역배열 초입으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평선은 저항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충분히 빠졌어도 이평선들이 역배열 초입으로 바뀌니까 이쪽 저점 언저리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력이 보여서 그냥 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이것도 실시간으로 실력 발휘해 볼까요? 이건 전저점 15만 원을 먼저 깨기보다는 최소한 비리비리 거릴 수는 있어도요. 17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가 먼저 갔다가 밀려도 밀릴 확률이 높다라고 VOD 한번 남겨볼게요. 그럼 왜 17만 원으로 얘기를 한 거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들을 우리가 깨진 저점이라고 합니다. 이 깨진 저점들은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게요. 이 깨진 저점이 강력한 저항이지만 이 저항은 거래량이 늘어나면 그걸 뚫고 가게 돼요. 그러면 거래량이 대략 200여만 주 정도, 더 적게 얘기하면 130여만 주만 터져도 17만 5천 원을 뚫고 올라갑니다. 이거 맞나 틀리나 한번 보는 식으로 한번 놓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실시간으로 기법을 얘기하면서 이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얘기 쉽게 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만 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15만 원을 안 깨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말하는 사람이 15만 원을 안 깨면서라고 벌써 얘기가 들어갔잖아요. 그쪽으로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것은 해외장 나스닥이 급락했을 경우만이 그 가격 쪽으로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다만 그 가격으로 밀려 내려가도 17만 5천 원 이상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고 VOD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대신 썸네일은 LNF로 쓰면 안 돼요.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퓨처를 써야 돼요.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잘 참고하면 아마 썸네일 충분히 나올 겁니다. 벌써
2시 46분이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시장별로 유행 패턴을 찾는데 어쨌든 주도주는 주추세인데 아까 2차 전지로 조금만 더 갈게요, 여러분. 2차 전지는 완벽한 상승 추세에서 충분한 가격 조정은 나왔어요. 그러나 완벽한 상승 추세에서 5배, 10배씩 너무 급등한 게 문제가 됐다고 그랬죠.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평선이 늘어지는 과정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어요. 근데 순환매는 목표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NF도 주도주는 아니에요. N캠으로 얘기했으니까 저런 주식은 순간적으로 급등을 할 때는 N자형 목표치나 추세의 저항의 목표치에서는 팔아먹어야 되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추세는 눌림목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하락 조정장이지 않습니까? 중기 하락 조정장이기 때문에 눌림목이 없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락장에서 무슨 눌림목이야?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눌림목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잡주들. 그 잡주가 눌림목입니까? 눌림목은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 적절한 폭을 두고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올라갈 때 30%씩 팡팡 올라가고 밀릴 때도 30%씩 팡팡 빠지는데 그건 눌림목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도박. 그렇죠? 예. 내가 추천했던 주식 중에도 도박형으로 움직인 주식이 있어요. 이런 게 도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오늘 유니온 머트리얼서부터 히토류 관련주 날라댕길 때 태경이 이거 6월 달에 추천해서 뭐 수익 좀 났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쪽 한번 보여줬지 않습니까? 먹을 때는 초대박, 밀릴 때도 한순간. 그래서 이런 주식을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주식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드림 시큐리티도 기억나시죠? 이게 주식시장 나락으로 가는 타이밍에 9월 5일인가 4일인가일 거예요. 초성이 디귿이고 5글자 주식이고 3천 얼마짜리 주식 얘기했었던 게 4,200원까지 순간적으로 날아갔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3,000원 초반까지 순간적으로 폭락 나왔었어요. 그리고 다시 3,700원까지 급등 나왔었어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하거나 사고팔고 하는 능력을 공부를 하거나 노력을 했으면 지금 왜 여기서 방송하는 사람이 지금과 같은 방송을 하는지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패스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곁들여서 얘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월별 필살기.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7월 3일 날 이야기했던 이때부터 이제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실금실금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분기, 반기. 왜? 7월이면 하반기지 않습니까? 근데 상반기가 상승했었죠.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면은 약간의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8월 달에 나오거나 10월 달에 나오는 게 좋은 걸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장하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연도별, 반기별, 분기별, 월별, 일별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에 얘기하는 내용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지수와 연계할 때 2차 전지는 항상 지수와 같이 묶여서 나오죠. 그 다음에 종목을 강조할 때는 순환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순환매로 움직입니까? 주도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수와 함께 그 다음에 종목만 본다면 이 종목으로 보는 종목들이 그게 아까 얘기했던 엔캠이나 막 이런 종목들 그런 것들이 종목에 집중하는 쪽. 그 다음에 포스코나 에코프로 같은 것은 지수에 집중하는 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장별 유행 패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시장 상황. 이건 시장별로 유행 패턴이니까 시장 상황 여러분 보세요. 주식 공부는 시장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도 돼 있죠, 여러분. 이게 언제 방송이 들어간 거냐면 9월 25, 27. 근데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여러분. 그치만 이제 검색해서 나오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짤막짤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잖아요. 주도주는 외봉으로 죽지 않는다. 투자는 비중이 중요하고 매매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최고의 기업에 투자하고 최고의 차트로 매매하라. 포스코나 에코 쪽은 최고의 기업. 그죠? 그리고 지금 움직임이 좋은 쪽은
최고의 차트. 근데 지금 움직임이 좋은 최고의 차트들은 신고가형 주도주가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 먼저 하락하거나 먼저 급락한 종목이 기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진 종목이고, 그들이 반도체에 있거나 2차 전지에 있거나 인공지능에 있거나 뭐 로봇 쪽에 있거나, 그죠? 예,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다시 저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미스터 진단은 전략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마켓에는 매일같이 시장을 이야기하는 거. 미스터 마켓은 내가 했던 것을 기법과 결부시켜서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도망가는 게 아니고 시장별 유행 패턴과 그런 설명을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9월 15일 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라 돼 있어요,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견조라고 돼 있습니다. 분명히 말을 내가 강조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과 원칙을 일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9월 15일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견조, LG전자 삼성전기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시도 중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2차 전지는 반등을 시도하는 게 아니고 뭐라 돼 있습니까? 타진이라고 돼 있죠. 뭔가 다르니까 단어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자, 이쪽으로 갈게요. 2차 전지 기반의 거래소 대형주는 추세가 약한데 앞에 아직좌도 붙어 있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도 추세가 약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거 원래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진짜 엄청난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거고, 조금만 더 밀려 내려오면 연말장으로 가면서 개별 종목, 그죠? 예, 추세 패턴이 양호한 개별 종목이 움직임이 좋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대형주가 아니었다니까요, 이 당시는. 보세요. 4분기 연말 쪽으로 갈 때 보면 수익 내기 상당히 용이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섹터별로 추세 패턴이 양호한 개별 종목.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뭔 말인지 모르면 저항권 조심. 뭐 갖고? 환율 갖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9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왔지 않습니까? 온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왔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시장의 특징 뭐 모르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오늘 환율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환율이 지금 보면 오늘 환율도 음봉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저기 했다면 조금만 거시기 한 사람들은 조금 거시기 하더라도 조금만 더 거시기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이토마토에서 16년 아닙니까? 1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코스닥도 약하고 급락하면서 분위기 이상한데 그럼 환율이 1360쪽으로 올라가야지 환율이 1349 하면서 음봉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여러분 환율 내가 그냥 이렇게 거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토마토 메인 PD는 그렇게 거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환율이 저항을 받아서 쌍봉이 나왔습니다로 얘기할까요? 나올 것 같습니다로 얘기할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재미지게 지루하지 않게. 근데 2차 전지에 몰빵해갖고 막 저기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니 이게 어마무시한 얘기를 해주면서도 이상한 소리를 듣는 위치다 보니까 내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이건 야매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만약에 추세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이거 환율 쌍봉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하면서 좋아요 댓글 열심히 쓰면 돼요. 이게 진짜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깨고 내려오면 제일 먼저 보상받을 수 있는 게 2차 전지일 거예요. 아마 저거 깨고 내려오면 2차 전지가 아마 제일 먼저 보상받을 겁니다. 여러분. 넉넉히 있지 말고 기술적이든 뭐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그쵸? 예. 11월 달에 어떻게 돈을 벌을까? 내가 너무 비중 조절도 못했고 주식을 너무 쉽게 봤어.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거기서 배우세요. 그럼 배울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처음에 주식을 살 때 너무 많이 안 산다. 여기저기서 좋다라고 하는 걸 하지 않고 이종복이가 강조하는 걸 한다. 이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여기저기서 좋다라고 하고 이종복도 좋다라고 하니까 확 샀겠죠. 그러면 확 사는 것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 확 사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확 사는 타이밍은 어떻게 잡는다? 목표치만큼 빠진 자리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때, 목표치만큼 빠진 자리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지지에서 양봉이 날 때라고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환율이 요걸 깨게 되면 정확한 가격으로 얘기해드리면 1340을 깨는 음봉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얘가 이렇게 됐을 때는 1320까지 깨버리면 거의 대부분의 주식이 다 올라갈 겁니다. 근데 1320을 깰지 안 깰지는 내가 전망하는 게 아니죠. 이건 보면서 하는 건데 지금 나온 현상에서 1340을 깨게 됐을 때 조금 더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도 된다라는 얘기는 내가 예측하고 전망한 거고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데 종목들이 추세 패턴이 아직은 살짝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삼성전기든 LG전자든 먼저 돌린 주식은 분명히 움직임이 좋은 걸 가지고 저기 그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 쪽하고 중동 쪽의 전쟁이 좀 좋게 좀 빨리 좀 마무리가 되기를 두 손 모아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그러면 혹시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이 선물 주실지요? 어차피 미국 연준은 지금 채권 장기채 급등하는 거에서 금리 인상 안 하고 그냥 금리 동결하고 적절한 시점에서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의원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월 파월이 조금만 도와주면 상관없어요. 자, 시간 2시 59분 59초입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